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별별 이야기의 한경진입니다. 우리는 매일 일기예보를 보면 하루 예상 기온을 쉽게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구 전체 표면 기온 지도도 이제는 쉽게 작성이 가능한데요. 하지만 외계 행성의 표면의 지역에 따른 온도차를 측정한다는 것은 아직까지는 기술의 한계를 시험하는 일입니다. 최근 허블 우주 망원경으로 외계 행성에서 표면의 온도에 지역에 따른 변화를 측정하는 데 성공했다고 합니다. 자세한 소식 별별 뉴스에서 확인해 보시죠. 천문학자들이 허블 우주 망원경의 도움으로 외계 행성의 대기 온도와 수증기의 분포를 나타낸 날씨 지도를 최초로 작성했습니다. 목성의 약 2배 질량으로 지구로부터 약 260광년 거리에 있는 외계 행성 WASP-43b의 대기층을 관측하고 태양계와 비슷한 수준의 물의 존재도 측정했습니다. 이는 외계 행성들이 형성될 때 상당한 양의 물이 포함될 수 있다는 추론을 뒷받침함으로써 생명체 탄생에 필요한 물의 존재가 우주에 드물지 않다는 예측도 가능합니다. 태양 주위에는 지구를 포함한 8개 행성이 돌고 있습니다. 다른 별은 어떨까요? 천문학자들이 찾은 궁극의 행성은 지구와 같이 생명체가 존재하는 행성입니다. 최근 허블 우주 망원경을 통해서 외계 행성의 표면 온도를 측정하고 생명체와 밀접한 물의 존재를 확인했다고 하는데요. 오늘도 이태영 교수님과 함께 이에 대한 자세한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허블 우주 망원경이 지구에서부터 한 260광년 떨어져 있는, 그러니까 빛으로 한 260년 정도 가는 거리에 있는 WASP-B라고 하는 행성에서의 그 표면 온도 지도와 물의 존재 여부를 갖다 확인했다, 이런 뉴스입니다. 이 행성 자체는 지구보다는 훨씬 커요. 일단 목성보다도 한 1.8배 정도 되는 그런 큰 행성인데, 그 행성이 태양의 한 60% 정도 되는 그런 별을 도는데 그 온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왜냐하면 별에서부터 멀어질수록 온도가 낮아지겠죠. 근데 이번에 그 측정한 이 행성은 그 원래 별에서부터 거리가 200만 킬로미터밖에 안 돼요. 200만 킬로미터니까 엄청 가까운 거죠, 사실은. 그러니까 지구 태양이 1억 5천만인데 200만이면 굉장히 가까운 거죠. 그래서 굉장히 이 행성이 별에 가깝다 보니까 빨리 돕니다. 빨리 돌고 그냥 온도가 높죠. 그리고 작은 행성이 큰 별 앞에 너무 붙어 있으면 자전을 갖지 못해요. 그래서 항상 달이 지구의 같은 모습만 보이는 것처럼 같은 모습만 보이면서 그 별을 돌아야 돼요. 동주기 자전이라고 해서 이 행성도 원래 별에 대해서 항상 같은 모습만 보면서 굉장히 가까운 데서 빠르게 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별 쪽에 향한 부분은 밝겠죠. 낮 부분입니다. 낮 부분의 온도는 뭐 영상 한 1700도 가까이 되는 굉장히 뜨거워요. 반대로 별의 반대편은 어둡겠죠. 빛이 없으니까. 밤이지만 워낙 또 이게 뜨겁고 가까이 있다 보니까 밤의 온도도 한 500도 이상 됩니다. 많이 높네요. 그렇죠. 그래서 WASP-B라고 하는 이 행성, 이거 이름을 붙일 때는 앞에 별이 A예요. 그래서 제일 가까운 게 B, C, D 이렇게 나가거든요. 그래서 WASP-43b잖아요. 43이라고 하는 별 제일 가까운 행성이라는 뜻이거든요. WASP-43b 이 행성이 워낙 뜨겁고 지구의 목성보다도 크기 때문에 지구 정도 되는 규모의 행성보다는 쉽겠죠, 사실은. 그래도 이 정도의 행성에 대기를 뚫고 표면까지 가가지고 전체적인 표면의 온도 분포를 갖다 측정하고, 밤이든 낮이든 온도가 500도, 1100도 하니까 물의 형태는 아니겠죠. 수증기 형태겠죠. 그 수증기의 존재 여부를 갖다 확인했다라고 하는데, 수증기의 존재를 확인해 보니까 그 수증기의 양이 거의 우리 태양계 정도는 많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주에 물이 참 많을 거다라는 것이 이번에 또 알려진 거거든요. 그러니까 물이 많다는 건 뭐냐면 생명체의 기원이 결국 물에서 됐다. 지구에도 물이 있기 때문에 거기서부터 생명체가 비롯됐다. 바다에서 생명체가 비롯됐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이 우주에는 생명이 태어날 만큼 충분한 물이 존재할 거다.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고, 이번에 이제 허블 우주 망원경을 통해서 이 WASP-43b라고 하는 이 행성의 표면 온도와 수증기의 존재 여부를 밝혀냈기 때문에, 물론 앞으로 지구 정도 되는 규모의 행성, 그러니까 훨씬 이거보다 작겠죠. 그리고 표면 온도도 이거보다 훨씬 낮겠죠. 그런 거에 표면 온도까지 측정하고 거기에 있는 대기 성분까지 수증기 여부라든가 이런 걸 밝혀낼 수 있다면, 그때 되면 정말 여기에는 인간 같은 생명체가 살고 있겠구나 하는 걸 밝혀낼 수 있겠는데, 이제 막 기술이 시작되는 겁니다. 아무튼 큰 별 옆에 있는 목성보다 좀 큰 그런 행성의 표면 지도와 수증기의 여부를 이 허블 우주 망원경이 밝혀냈다 하는 뉴스입니다.
네, 그러니까 외계 행성의 표면 온도뿐만 아니라 이렇게 수증기의 존재까지도 이렇게 찾아냈으니까 네네. 정말 갈수록 기술이 발전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네. 조금만 더 발달을 한다면 이렇게 생명체의 존재도 찾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측을 통해서 밝혀진 놀라운 이야기들, 먼 거리에서도 끊임없이 새로운 정보들을 가져올 허블 망원경의 역할도 기대가 됩니다. 영화 아이언맨의 주인공 토니 스타크의 실존 인물로 평가되는 테슬라 CEO 앨런 머스크가 몇 년 안에 화성으로 여행을 갈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태양으로부터 4번째 궤도를 도는 행성인 화성에 작은 베이스 캠프를 구축하는 정도가 아니라 훨씬 더 장대한 계획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앨런 머스크는 지난 2002년 스페이스 X라는 민간 우주 기업을 창업해 우주 개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나사의 계획인 2030년대 중반보다 10년 빠른 2020년대 중반 안에 인류를 화성에 착륙시키겠다고 말했습니다. 지구를 제외하고 인류의 발길이 닿은 천체는 달이 유일합니다. 21세기 들어 인류는 다음 행선지로 화성을 지목했고 앞으로 20-30년 내에 화성에 인류를 보낼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여기에 영화 아이언맨의 주인공 토니 스파크의 실존 인물로 평가되는 민간 우주기업 스페이스 X사의 CEO 앨런 머스크가 도전장을 내밀었다고 하는데요. 이 소식 자세히 알아볼까요? 교수님, 이 소식은 어떤 소식인가요? 네, 스페이스 X는 이제 나사와 계약을 해가지고 우주 왕복선이 퇴역한 다음에 우주정거장으로 이제 그 화물을 실어 나르는 그런 우주선을 만드는 그런 민간 우주 기업입니다. 네. 12년 정도 전에 이제 만들어져 가지고 지금 스페이스 X라고 하는 그 민간 우주 화물기를 계속 보내고 있는데요. 여기에 CEO인 앨런 머스크가 우리도 화성에 가겠다. 근데 단순히 화성에 베이스 캠프를 차리는 정도가 아니라 네. 2030-40년 정도까지 수천에서 수만 명이 살 수 있는 그런 도시를 만들겠다. 와. 라고 발표를 한 거예요. 네. 그러니까 지금 굉장히 전 세계적으로 돈 많은 재벌들이 우주에 관심을 갖고 있거든요. 네. 그 중에 이제 앨런 머스크, 뭐 아이언맨의 실제 주인공이기도 하지만 화성에 대해서 정말 전적으로 투자해가지고 나사는 한 2030년 정도에 이제 보내겠다고 했는데 그보다 네. 이른 시일 내에 화성에 가서 단순히 기지가 아니라 수만 명 정도 살 수 있는 네. 그런 도시를 만들겠다고 발표를 해가지고 네. 또 놀라움을 주고 있는데요. 실제로 가능한 일일까 상당히 고민들이 많아요. 좀 긍정적인가요? 돈으로 안 되는 일이 없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사실 네. 기술적으로는 아직 풀어야 될 문제가 많습니다. 얼마 전에 마스원이라고 해가지고 네덜란드 기업에서 네. 2020년대 초에 25명을 화성에 보내서 거기서 이제 생존을 하게 만들겠다라고 했는데 MIT 연구진들이 불가능하다 이런 식으로 발표를 했거든요. 왜냐하면 네. 화성에다 이제 도움을 만들고 거기서 이제 식물을 키우게 되면 68일 정도 때가 되면은 그 식물에서 나온 산소 때문에 공기 농도 중에 산소 농도가 너무 높아져가지고 사람들이 질식해서 죽을 것이다. 이런 발표를 했어요. 근데 이제 우리가 공기 중에는 산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질소도 있고 많이 있죠. 네. 그래서 산소 농도가 심해지면 거기서 이제 산소를 골라서 빼내야 되는데 이 산소를 골라서 내보낼 수 있는 네. 그런 기술이 없고 식물을 키우고 하다 보니까 습도가 너무 높아지기 때문에 또 살기 힘들 것이다. 그래서 이 구체적인 부분에 대해서 여러 연구진들이 연구하다 보니까 아직도 풀어야 할 숙제는 많다. 네. 이번에 이제 앨런 머스크 같은 경우는 이 돈이 많고 도전적인 정신이 굉장히 있죠. 그래서 네. 수천 수만 명이 살 수 있는 화성의 도시를 건설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지만 실제 구체적인 건 아직 없거든요. 그러니까 네. 거기에 대해 투자를 하겠다는 거근데 일단은 화성까지 가는데 6개월 정도가 시간이 걸리고 그러니까 우주 환경이라는 것은 태양에서부터 엄청난 방사능 물질이 날아오고 있고 그런 방사능 피폭을 피해서 화성까지 가야 되고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는 화성에다가 사람이 살 수 있는 그런 네. 기지라든가 도움을 만들고 거기에 사람들이 가가지고 또 먹고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네. 먹는 식량, 가져가는 것이 한계가 있으니까 식량을 또 어떻게 만들어야 되고 갔다가 돌아올 수 있는 기술은 현재 없습니다. 네. 그런 기술도 만들어야 되고 그리고 지금 MIT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가서 식물을 키우더라도 그 산소 농도가 포화됐을 때 산소 농도를 조절할 수 있는 기술, 네. 습도를 조절할 수 있는 기술 이런 다양한 기술들 이런 것들이 다 개발돼야 되기 때문에 지금 2014년이잖아요. 네. 사실 2020년 되면 10년밖에 안 남았어요. 과연 10년 정도 기간 동안에 이것이 과연 가능하겠느냐. 물론 우리가 가야 될 곳은 화성입니다. 화성이 지구와 가장 비슷한 환경이고 인류가 지구를 벗어난다면 지구가 포화된다면 선택할 수 있는 여지는 화성밖에 없다는 건 다 인정할 수밖에 없지만 네. 그 화성의 환경 속에서 사람들이 살아남으려면 정말 많은 연구를 하고 노력을 해야 돼요.
그 네덜란드 기업에서 화성 가는 원웨이 티켓을 판다라고 했을 때 10만 명이 지원을 했습니다. 네. 근데 정말 이 사람들이 화성의 위험성을 충분히 알고 있느냐. 단순히 지구를 떠나고 싶어서 가는 건 아닌가. 이런 걱정도 많아요. 그러니까 정말 생명을 담보로 한 인류의 미래가 걸린 연구거든요. 그래서 정말 이런 노력들이 가급적 좀 결합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네. 모아져가지고 정말 앞으로 10년, 20년 후에 화성에 멋진 기지가 만들어지고 영화에서처럼 화성인들이 태어나고 또 지구와 같이 움직이는 그런 날이 오길 바라겠습니다. 네, 정말 저도 이렇게 별별 뉴스에서 10년 뒤에 화성 뉴스를 전하는 날이 빨리 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네. 드는데요. 그 나사보다 민간 우주 기업에서 화성에 인류를 먼저 보낼 계획을 세웠는데 아직까지는 숙제가 많긴 하지만 잘 풀어서 화성에 빨리 사람이 살 수 있는 네. 그런 날이 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네. 들었습니다. 네, 별별 뉴스에서 다음 시간에 전해드릴 새로운 소식도 기대해 주세요. 거대한 로켓이 굉음과 화염을 내뿜으며 하늘로 솟아오릅니다. 퇴역한 우주 왕복선의 뒤를 이을 델타4 헤비 로켓입니다. 잠시 후 상단부가 분리되고 로켓을 점화해 지구 저궤도에 진입합니다. 로켓 상단부에 탑재되어 있는 건 차세대 유인 우주선 오리온입니다. 이제 오리온의 활약으로 인류가 화성에 발을 내디딜 날도 멀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 오리온 우주선이 인류 역사상 최초로 다른 행성에 인류를 보낼 우주선의 후보로도 유력하다고 하는데요. 이 우주선은 어떤 우주선인가요? 사람을 태우고 가장 멀리 갔던 게 달까지 갔던 아폴로죠. 네. 아폴로 우주선이고 거기에 이제 이글호라는 착륙선이 있었고, 근데 이제 이 화성까지 가려다 보니까 더 많은 걸 실어야 돼요. 그죠? 네. 그러다 보니까 더 커야 되겠죠. 그래서 미국이 이제 우주왕복선을 갖다가 폐기하고 그 차세대 우주선, 더 멀리 갈 수 있고 더 큰 우주선을 만들겠다고 했던 것이 바로 이 오리온, 영어로는 오라이언이라는 우주선입니다. 네. 이 우주선에 대해서 우주선이 이제 12월 4일경에 이제 최초로 이제 시험 발사를 앞두고 그 애니메이션 동영상을 갖다 공개한 거거든요. 네. 일단 이번 12월 달 테스트 비행에서는 지구 궤도로 올라간 다음에 저 궤도를 돌다가 엔진을 점화해가지고 지상 한 5,800km 정도, 거의 그 벤 앨런드라고 해서 이제 전리층까지 올라가서 실험을 하고 다시 지구로 돌아와서 낙하산을 피고 내리는 그런 단계의 실험을 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과거에는 지상 실험만 하다가 이 오리온이 드디어 우주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지구 궤도에 실험을 한 다음에 이것이 성공적으로 끝난다면 2017년이나 늦어도 2018년까지는 달까지 네. 갔다 오는 것이 이제 두 번째 계획입니다. 달까지 가가지고 착륙은 안 하지만 달을 돌면서 무사히 돌아오는 그런 테스트를 할 겁니다. 네. 이때까지는 이제 사람이 안 탄 무인 테스트를 진행할 거고요. 이것이 이제 성공적으로 끝난다면 그 다음은 유인 테스트를 하게 되겠죠. 네. 사람이 타가지고 이제 달을 넘어서 가고 소행성도 포획해서 하는 실험도 좀 하고, 장기적으로는 이 오리온이 화성까지 가는 우주선으로 이용될 거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아직은 이 오리온 자체를 띄어올릴 수 있는 로켓이 개발이 안 됐어요. 네. 오리온 자체가 더 멀리 가고 사람이 많이 타다 보니까 더 무거울 거 아니에요. 네. 그러면 무거운 걸 올리려다 보니까 더 큰 로켓이 필요합니다. 네. 그래서 현재 이 오리온을 발사할 수 있는 로켓은 개발 중에 있고요. 이 애니메이션 나와 있는 이 로켓은 이제 그 델타 로켓, 이미 개발되어 있는 로켓이거든요. 네. 그래서 앞으로는 이 오리온이 테스트가 무사히 끝나면 네. 오리온 전용 더 큰 로켓을 이제 개발해야 되겠죠. 인간이 나사에서 2030년 정도까지 화성에 우주인을 보낸다는 발표를 했었는데 그 대상이 되는 우주선이 바로 이 오리온입니다. 네. 그래서 이번에는 지상은 5,800km밖에 안 올라가지만 이것이 무사히 테스트가 끝나고 2018년까지 달 궤도까지의 테스트 끝나고 그 다음에 사람을 태워가지고 2020년대에 충분히 우주로 나갈 수 있는 정말 이 오리온이 인류의 차세대 우주선으로서 충분히 역할을 하기를 기대합니다. 네, 재미있고 신기한 영상으로 찾아오는 와우 천문 영상. 다음 이 시간에는 어떤 영상이 우리를 찾아올지 기대하세요. 한 주 동안 하늘에서는 어떤 일들이 벌어질까요? 반짝반짝 천문 영상을 보시면 아실 수 있습니다. 교수님, 오늘 전해주실 하늘 소식 어떤 것들이 있나요? 네, 이제 벌써 이 달이 안 보입니다. 그러니까 달이 없는 하늘에서 별을 볼 수 있는 좋은 시간인데요. 요즘 새벽 하늘에서 금성 보신 적 없을 거예요. 외합입니다. 외합이라고 하는 것은
지구와 태양 그 너머에 금성이 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금성이 이제 태양 뒤편에 있기 때문에 여기 한동안에 금성을 볼 수가 없어요. 그러다가 이제 서서히 금성이 태양의 왼쪽으로 나타날 거거든요. 저녁 하늘에서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시간을 좀 기다리다 보면 금성이 저녁 하늘에서 저녁별, 저녁별로서 예쁘게 보일 때가 있거든요. 한동안은 금성을 볼 수 없다 말씀드리고요. 혹시 별 사진 찍기 좋아하시는 분들 10월 27일경 요 무렵이 이제 그 은하수 속에 보면 석호성운이라고 아름다운 성운이 있어요. 석호성운이 이제 그 바닷가에서 이제 모래톱이 생겨가지고 호수가 생긴 것 같은 걸 석호라고 라군이라고 하거든요. 석호성운이라고 알려진 곳에 이 화성이 가까이 갑니다. 그래서 화성과 석호성운을 같이 놓고 사진을 찍으면 예쁜 사진이 나올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석호성운과 화성이 거의 접근하는 그런 때이기 때문에 눈으로는 거의 볼 수가 없지만 이 망원경을 이용한다든가 또는 이 사진을 찍으시는 분들, 망원경으로 사진을 찍으시는 분들 다음 주 10월 27일 전후로 해가지고 은하 속에 있는 석호성운과 화성을 같이 놓고 예쁜 사진 한번 찍어보시기 바랍니다. 네, 그러니까 10월 27일에는 그 화성과 석호성운이 근접해서 아름다운 모습을 볼 수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네네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전해드린 천문 영상 여러분도 꼭 한번 찾아보시면서 아름다운 밤하늘과 소중한 추억 만들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별별이야기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즐거운 시간 되셨나요? 다음 시간에도 재밌고 알찬 소식을 가득 준비해서 찾아뵐 테니까 기대해 주시고요. 별별이야기 다시 보고 싶으신 분들은 YTN웨더 홈페이지와 애플리케이션에서 찾아주세요.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